쇼펜하우어의 가르침. 당신이 만약 50세가 넘었다면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휘둘려 살아왔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주의를 정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원래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가족에게까지 모든 것을 맞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춰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친한 사람들조차 상황이 힘들어지면 당신을 외면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량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지만 상처받으며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조차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결국에는 나만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남에게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상대가 대립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며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은 경계를 넘어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워하지 않게 됩니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남을 돕는다면 감사하는 사람만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를 봅시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면 사람은 배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친절을 친절로 돌려주는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친해져야 합니다. 교제할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좋으며 말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사람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10년지기 친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 상대방은 고집불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타인에게 친절과 관대함을 베풀 때 특히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과 성격이 다른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질투심에 휩싸여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적당히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지나친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인연을 맺으면 됩니다. 인맥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습니다. 계속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실망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하 관계에서도 존중받게 되고 아랫사람들은 당신을 원하게 되며 윗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처럼 타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고통을 느낍니다.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것이니 남의 기준에 너무 얽매이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은 그 시선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남의 평가를 기대하지 말고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배신은 누가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배신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배신에는 빨리 배신하는 사람과 늦게 배신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100% 신뢰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남의 행동이나 태도를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행동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을 나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항상 즐거움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행복은 짧고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불안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살고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자서 죽는 존재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십니까?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타인과 교류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알아가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무서워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외로움을 즐기는 것을 모르고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서 태어나고 고독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일까요? 고독은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제 알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고 돈을 빌려주는 일로 친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오히려 오만해집니다. 10년 지기 친구라 할지라도 때때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만들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에는 좋은 면과 이기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친한 사람에게 속거나 배신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그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떨어뜨립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불만을 느끼지만 그것이 인생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